자, 3월 4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는 역시 월말 경마답게 출전 두수도 좀 많았고요. 배당판도 상당히 널뛰기, 그리고 예상과는 좀 그 이외의 결과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이변이 속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뭐, 소위 말하는 로또 경마식으로 흘러가고 말았는데, 자,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 출전 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그런, 배당판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전 두수가 적다고 해서 절대 저배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최근 경마들이 좀 숨겨진 능력 있는 마들, 그런 마들을 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기마가 능력마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생각보다 좀 과한 인기를 누리는 마필들이 있다면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별점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좀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는 한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 좀 전개에 있어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테마탄생, 7번마 킹다이아, 8번마 베스트클론, 9번마 새벽불빛, 11번마 유쾌한 사랑.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솔직히 뭐 이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들이 막 뛰어난 그런 마필이 있거나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의 최대 관심은 이 7번마 킹다이아가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거의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유쾌한 사랑이 과연 전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자, 11번마 유쾌한 사랑이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 1번을 했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죠. 그 다음 건 경주에서도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의 그 착차를 보시면요, 거의 몰려 들어간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효종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는데 다 선행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승부를 하니까 오히려 걸음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과연 임기원 기수가 외곽에서 이마피를 가지고 선행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데뷔전처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 스타트 능력, 즉 게이트 이탈 능력은 이 실험마 유쾌한 사랑이 가장 앞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유쾌한 사랑이 선행을 가려고 한다면 외곽이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쓰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3,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도 그 힘 한 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임기현 기수의 입장이라면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뭐 도주성 선행을 한다 이런 마필들이 보이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저는 선행을 어느 마필로 보고 있냐면 7번 막 킹다이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작년 5월 달에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대비가 늦어졌죠.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한번 주행심사를 했고요. 근데 이때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이제 출전을 하기 위한 주행심사를 다시 한번 거쳤는데, 이때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500km가 넘는 거구의 마필이에요. 거기에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 뒷심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좀 이게 조경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아직은 몸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안토니오 기수가 만약에 이 마필을 가지고 어차피 마땅한 선행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무조건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마가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7번마 킹다이아가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말이 이 8번마 베스트 클론하고 1번마 테마탄생 그리고 11번마 유쾌한 사랑인데 여기에 이 유쾌한 사랑이 만약에 선행 경합을 가게 되면 제일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기훈 기수라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테마 탄생은 솔직히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기수가 더 무서운데, 자,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김철호 기수가 인기 2위 마필을 가지고 앞선에 붙였지만 끝걸음이 완전히 죽고 말았거든요. 이 경주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마필을 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할 때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할 때는 뭐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모습을 보이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이 1번마 테마 탄생이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데 그 정도 과한 인기가 몰렸을 때 배당의 메리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마 테마 탄생을 뒤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충막감이라든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자, 8번마 베스트 클론이 직전 경주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마필이 9월달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아예 안 됐습니다. 마지막 뒷심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예 스타트가 안 됐었는데 좀 휴양을 하고 나온 휴양 복귀전에서 스타트 능력이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 능력이 향상이 되는 신마들은 좀 변화가 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마필은 글쎄요 변화가 왔다라기보다는 이때에 뛰었던 마필들의 그 순발력이 그렇게 좋았던 마필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가겠지만, 즉 앞선에서 경합을 벌이기는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렵고 7번마 킹다이아라는 마필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킹다이아가 선행을 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8번마 베스트 클로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새벽 불빛은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한 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거는 뭐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마필의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는 유리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이죠. 자, 결국 저는 인기마 선에서 결론이 날 경주로 보여지지만 솔직히 7번마 킹다이아와 11번마 유쾌한 사랑 인기 1, 2를 다툴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조건은 뭐냐? 킹다이아가 선행 승부를 하고 11번마 유쾌한 사랑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물론 이게 뒤바뀔 수도 있죠. 11번마 유쾌한 사랑이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전개보다는 이 두 마필이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들어오려면 킹다이아의 선행, 유쾌한 사랑의 선입 이렇게 갔을 경우에 입상의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1번마 테마 탄생이나 9번마 새벽 불빛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 킹다이아나 유쾌한 사랑을 자력으로 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두 마필이 서로 경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테마탄생이나 새벽 불빛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인기만 혼종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첫 경주입니다. 그냥 주로 상태 파악 정도의 주안점을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해야 될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테마탄생, 7번마 킹다이아, 9번마 새벽불빛, 11번마 유쾌한 사랑,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역시 7번마 킹다이아와 11번마 유쾌한 사랑,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엘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들의 한판 승부인데, 자, 부진마들끼리 좀 붙다 보니까 서로 할만한 편성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치열한 난타전이 좀 예상이 되는 경주이긴 합니다. 뭐 마필의 능력이 막 뛰어나다라기보다는요, 결국은 편성상에서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서로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1400m 경주는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뭐 여기 있는 마필들이 솔직히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행마가 보이지를 않는 경주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선행마가 보이지 않는 부진마 경주다. 자, 이 얘기는요, 서로 선행을 가려고 치열하게 초반 난타전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자리 잡기 싸움에서 어느 마필이 좀 유리하게 갈 것이냐고 솔직히 전개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필들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갈 것이냐죠. 자,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말은 이 5번마 라스트 피치입니다. 자,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요, 좋은 스타트를 끊어냈습니다. 끊어냈는데 3코너를 이렇게 선회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좀 바깥으로 기대버렸죠. 그러면서 그때 같이 뛰었던 11번마 황후강자를 밀어내면서 외곽으로 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직선주로에 들어와서는요, 다시 힘을 내면서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 붙었지만 결국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하위권으로 쳐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의 그런 주행 분량만 보이지를 않는다면 저는 이 5번마 라스트 피치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앞선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라스트 피치가 선행을 나갈 때 이 마필을 괴롭힐 마필이 이 8번마 아치신하고 9번마 원더풀 티지, 이 두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8번마 아치신은 기본적으로 뒷심이 좀 없죠. 뒷심이 너무 딸리고요. 이 9번마 원더풀 티지는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는데 좀 아쉬운 3착을 했죠. 근데 그때 이 머니스톤한테 졌거든요. 머니스톤한테 졌다라는 거는 솔직히 원더풀 티지의 능력이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지만 앞선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진마 경주에서 앞에 나갈 수 있다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캐츠우먼입니다. 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인 게 없습니다. 직전에 이제 3착을 한 게 제일 좋은 성적이긴 한데, 이 마필은 좀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출발이 매끄럽지는 못하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치열하기는 하겠지만 빠른 경주는 아니거든요. 그럼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고 경주의 뒷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발 추입 타이밍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4번 마 투에이스는 지금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좀 안고 있다. 물론 이 마필도 여리거본을 나와서 이착 한 번 한 게 다인 뭐 보여줄 거름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다 보여준 마필인데 좀 막판 이 마필도 역시 막판 탄력이죠. 막판 탄력을 가지고 좀 붙을 수 있는 말인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경주 선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좀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접전 구도이기는 한데 어느 말을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배당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법만 좀 압축해서 갈 수 있다면 적중을 했을 때 환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고요. 뭐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이 9번마 원더풀 TG 이 마필도 저는 충분히 충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솔직히 충마, 그러니까 최고 인기마로서의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차라리 5번마 라스트 피치가 좀 주행 불량만 일으키질 않는다면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캐치우먼, 4번마 투에이스, 5번마 라스트 피치, 9번마 원더풀 TG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이제 조촐한 편성입니다. 이게 일요일 8경주하고 분할이 됐죠. 일요일 8경주는 아마 9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게 분할만 안 됐으면 참 재미있는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한판 승부였는데 분할이 되면서 재미는 좀 반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봤을 때는 혼종구도입니다. 왜 혼종구도냐 하면 이번 경주에 이제 사전 예상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말이 4번마 킹사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에 조금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특급 기수인 문세영 기수를 기승함으로써 어쨌든 이 킹사이의 기승 경험도 있고요. 선행으로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사이가 가장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조교 모습에서 이 킹사이가 과연 충막감이냐 라고 했을 때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그래서 혼전 경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금 이 경주는 4번마 킹사이를 축으로 후창마 찾기 경주 뭐 이렇게 지금 사전 예상은 돼 있는데 저는 이마필이나 또는 다른 인기마들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이 5번마 스틸 플레이어와 6번마 원더풀 인디 이 두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솔직히 원더풀 인디는 이제 3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는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뒷심이 그렇게까지 막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승군전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출 기수가 기승한 5번마 스틸 플레이. 자, 이 마필은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마이기는 한데요. 이 마필이 막판 좀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테스타마타의 자반데 막판 근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싸움을 해볼 만한 그리고 어쨌든 막판 탄력을 이용한 추입 승부를 할 가망이 높은데 이번 경주가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과 과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뿐이지, 만약에 적정 거리 내에서만 들어온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추입 타이밍을 한 번쯤은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2번 마 큐피드 웨이. 자,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 예전에 그 발빠른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인기권에서 밀려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뭐 솔직히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 막 큐피드 웨이가 단독 선행도 좀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게이트가 좋아졌죠. 그리고 기수도 다비드 기수로 바꿨다. 라고 한다면, 저는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좀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2번 막 큐피드 웨이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4번 막 킹스아이가 따라가는 전개, 5번 막 스틸 플레이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경주인데, 여기서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8번 막 엘리트 룰주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이제 승군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좀 보였어요.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아주 강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엘리트를 주라는 마필은 좀 혼전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오는 힘, 다시 말해서 근성은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김태희 기수가 조금만 좀 차분한 말머리,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앞선의 마필들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만의 걸음을 갈 수만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경주가 직전 경주를 보면 좀 많이 서둘렀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마필이거든요. 물론 이 마필이 20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막 능력만 하고 볼 수는 없지만 천천히 승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만 좀 잘 만난다면 언제든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엘리트 룰주에게도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2번 마 큐피드 웨이, 4번 마 킹스 아이, 5번 마 스틸 플레이, 8번 마 엘리트 룰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4번 마 킹스아이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이 마필은 현장 상황 꼭 체크해 봐야 될 마필이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상황이 괜찮다면, 마필이 괜찮아 보이면 놓고 배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뺄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열마필이면 적게 추천하는 거는 아닌데, 뭐 최근에 계속 풀게이트 경주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한두 마리만 빠져도 상당히 말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300m 경주거리인데요. 인기마가 이제 1번마 아르고 공주, 5번마 세네칸, 그리고 8번마 거미블루. 이 세 마필 정도가 인기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외에 7번마 금성시대, 그리고 9번마 정우 포에버 등이 좀 거론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이외의 마필들 보면 피네스터킹이나 3번마 블레싱로드, 뭐 4번마 올가림, 6번마 뉴스마트, 10번마 원모로시, 이 이외의 5마필들이 글쎄요, 자력으로 입상을 하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2번마 피네스터킹이 게이트의 이점과 이상규 기수가 기승함으로써 4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초반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뭐 좀 가망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글쎄요, 인기마들의 아성을 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인기마 선전구도입니다. 자, 인기마 선전구도인데 좀 불안한 인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자, 1번마 아르고 공주,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연속해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이제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도 이제 3착을 갖다 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보면요, 뚜렷한 특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앞선이 아주 강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막판 추입 탄력이 좋냐 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좋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싸웠던 경주들을 보면 뭐 국산마 육군에서 편성을 농안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요. 전체적으로 편성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직전 경주가 안말 경주였습니다. 안말 경주에서 3착을 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마필이 좀 끈끈함을 안고 있고, 이번 경주 지금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승분전을 갖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르고 공주한테 더 눈길이 가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여러 가지 좀 그 장점은 갖고 있지만, 불리한 점이 더 크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르고 공주가,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5번마 세네칸, 뭐 요즘 세네 시리즈가, 선행 승부를 참 많이 하죠. 순발리 좋은 마필이 많은데, 마지막 끝걸음, 마지막 100m, 200m를 남겨놓고는, 좀 걸음이 무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이 마필도 마찬가지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이고요. 막판까지 결국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직전 경주에서 버텨내면서 이제 승군을 했죠. 뭐 승군함서의 그 편성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강편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능력들이 좀 엇비슷한 마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선행을 갈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선행을 가더라도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믿을 거라고는 역시 이혁기수가 선행마를 잘 탄다는 거. 이거 하나죠. 그래서 5번마 세네칸이 기습 선행을 가서 거의 도주성 선행을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버틸 가망도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자, 8번마 거미블루.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고요. 직전 경주 1착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3번마 블레싱 로드와 마찬가지로 12조 서범석 조교사가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 거미블루, 이 마필 장래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어떤 마필을 좀 발전 기대치 있게 보냐 하면요, 순발력도 있지만 뒷심도 있는, 즉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발전할 기대치가 있다. 왜?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미블루라는 마필은 선행승부도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좀 뭐 이런 말씀들이 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번 경주 거미블루의 최대 약점은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송재철 기수가 인기말 타고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송재철 기수가 너무 많은 마필을 탑니다. 아마 서울 경마장에서 제일 부지런한 기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송재철 기수도 기본적으로 기승 횟수가 많은 기수이기 때문에 경험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미블루라는 마필이 좀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부지고요. 앞뒤가 다 되는 걸음, 그리고 앞선 승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저는 좀 장점입니다. 역시 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죠. 자, 9번마 정우 포에버는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으로 뛰는 추임마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조교 모습에서는요, 이 9번마 정우 포에버가 솔직히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1300m 경주 거리고, 좀 거의 뭐 신마성이라고 봐야죠. 신마들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신마들이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를 전개할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전개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김철호 기수가 초반에 좀 앞선에 앞선에서 뭐 선행 경합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선의권의 꽃자리만 좀 차지하고 갈 수 있으면 저는 마지막 한 발 분명히 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외에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7번마 금성시대인데, 자, 이 마필이 이제 승군전에서 인기 2위였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산마 6군에서 연속 2착을 차지하면서 2착으로 지금 승군한 마필이고, 자, 직전 경주 국산마 5군 경주에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임기온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기 때문에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들이 좀 하이군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금성시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 한마피를 좀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5번마 세네칸, 7번마 금성시대, 8번마 거미블루, 9번마 정우포에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향후 발전 기대치로 보면 8번마 거미블루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9번마 정우포에버는 막판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전체 열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선행, 다시 말해서 앞선이 되게 두터울 경주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앞선의 자리잡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선위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마필들이 마지막 선전을 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이 2번마 MJ타임, 그리고 5번마 우주의 봄, 6번마 베스트 팔콘, 7번마 천리총, 8번마 안양폭격기, 이런 마필들이 다 발이 빠릅니다. 이 중에서 이 천리총, MJ타임, 우주의 봄, 그리고 3번 게이트에 있는 톱 포지션까지 다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 이 7번마 천리총이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상당히 좀 빠른 스타트 속에서 마지막까지 좀 버텨내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인데, 자, 17번을 나와서 2착만 5번을 한 마필입니다. 우승이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은 편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편성상 과연 이 마필이 편안한 선행을 좀 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저는 직전 경주보다는 이번 경주가 오히려 더 앞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조제로 기수가 연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처럼 그렇게 빠른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마들이 좀 선전을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번 경주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은 이 4번마 다나은 로즈입니다. 자,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이 다나은 로즈가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송재철 기수가 직전 경주, 2회전 경주에서 이 말 갖고 우승을 했었고, 그 전 경주에서는 이제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한 번은 선행을 갔는데 걸음이 더 나왔죠.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두터워지고, 그 마필들이 선행을 갈 거기 때문에, 그 선행에서 경합을 벌일 거기 때문에, 결국 4번마 다나은 로즈가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선행마 중에서는 좀 버틸 수 있는 말이 저는 6번마 베스트 팔콘입니다. 자, 어쨌든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근데 최근 이 승군하고 나서 이 모습을 보면, 최근 3회전 경주 모습을 보면요, 앞선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버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좀 몸싸움에 좀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게이트가 7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었습니다. 불리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직전 경주들보다는 게이트에 이점을 좀 안았고요. 물론 안게이트 쪽에 이 5번마 우주의 봄이라든가 2번마 MJ타임, 이 발빠른 마필들이 버티고는 있습니다. 버티고는 있지만, 조한별 기수가 되든 안 되든, 초반에 무조건 치고 나가서, 초반에 힘을 좀 쓰더라도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간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고, 베스트 팔콘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4번마 다나운 로즈가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면, 동반 입상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마필을 좀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려운 경주죠. 자, 그랬을 때 이역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8번마 안양폭격기, 이번 경주가 비록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는 조금은 강해졌는데, 자, 이 마필도 순발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이고 막판 탄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버티는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좀 비인기권의 마필인데 10번마 빅스마트입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이제 막판 탄력으로 혼전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선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근데 1200m 경주에서요. 앞선이 많이 두터워진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빅스마트가 자기만의 걸음으로 직선주로 해서 그냥 자기 그 마필의 능력을 믿고 김동수 기수가 좀 말머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필을 기승 잘하는 게 김동수 기수입니다. 이런 혼전 상황 속에서요. 그러면 충분히 1200m에서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00m 예상외로 추입 승부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필의 능력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마필들이 입상권의 마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높은 경주지만 전개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좀 고배당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인기마 선에서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긴 하지만 저는 쉬운 승부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다나은 로즈, 6번마 베스트 팔콘, 8번마 안양폭격기, 10번마 빅스마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청 B형 17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 1700에 기본적으로 이제 부진마 경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진마 경주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뭐 믿을 말이 없습니다. 믿을 말도 없고, 그나마 뭐 인기마는 당연히 나오겠죠. 인기마는 나오는데 그 인기마의 능력을 과연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기마를 제외하고는 또 볼 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을 하기도 어렵고 배팅을 안 하기도 어려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기술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6번마 감곡 선샤인, 7번마 은혜 레코드, 9번마 정문채강,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인기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9번마 정문채강이 이번 경주 사전 예상을 보시면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이제 1700m 경주에서 2착을 차지를 했었고, 그전 경주 1400m 경주에서도 역시 2착을 차지를 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무시는 못합니다. 자, 1700m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으로 앞에 튀어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1700m 경주입니다. 1700m 경주, 그리고 이렇다하게 선행을 갈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9번마 전문 최강,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을 나갈 가망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것 때문에 사전 인기도가 높은데, 물론 이 마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라는 걸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강축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자, 6번마 감곡 선샤인은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전형적인 추임마인데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곡 선샤인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요, 마지막까지도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곡 선샤인에 대한 어떤 인상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스타트가 아예 지금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걸음은 좀 살려나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계속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김동수 기수가 좀 부드럽게 말몰이를 하는 스타일의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곡 선샤인을 가지고 어차피 이번 경주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은 느려질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스타트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뒷심 막판 탄력으로 봐서는 이 감곡 선샤인이라는 마필을 결코 무시는 못하는데 1700m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는 전개로 가장 불리한 마필이 또 6번마 감곡 선샤인이죠. 근데 이 마필을 제외하고 그럼 다른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7번마 은혜 레코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초반 데뷔 시절만 하더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다. 왜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순발력이 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앞선 전개, 선입권 전개는 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은혜 레코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차하면요, 김철호 기수가 이 은혜 레코드를 가지고 선입권 내지는 선행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혜 레코드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자, 믿을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00m의 안게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00m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그나마 게이트 이탈 능력을 보자면 2번마 크레이지 러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안게이트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혁 기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른 마필들의 순발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본다면 이 2번마 크레이지 러브를 가지고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00m 경주 편성도 상당히 좀 좋은 편성을 만난 거죠. 제가 이 정문 최강을 설명을 드릴 때 보여진 액면상으로는 솔직히 이 정문 최강이 이번 경주의 최고 인기마가 될 거고 최고 능력마입니다. 근데 전개로 왜 이 정문 최강을 가장 강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냐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크레이지 러브가 초반에 스타트를 할 때 늦발을 하거나 뭐 덜컹거리고 나오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김새는 거죠. 김새는 건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만 이루어진다면 초반에 2번마 크레이지 러브가 그냥 앞선으로 내뺄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9번마 정문 최강이 이 마필의 옆선에 붙여서 좀 그 경주거리 손해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정문최강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만약에 정문최강을 일반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조금 약하게 봤을 겁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막 크레이지 러브가 선행을 간다면 저는 정문최강을 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그냥 선위권에 들어올 가망이 높습니다. 힘한배를 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는 거고, 만약에 9번마 정문최강이 앞선을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 크레이지 러브도 좀 어려운 경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레이지 러브에 배팅을 하는 순간에는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경주가 되는데, 저는 이혁 기수를 믿고 싶은 겁니다. 왜? 이혁 기수가 1700m에서 이런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내빼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마지막에 버티는 걸음이죠. 그랬을 때 이 6번마 감곡 선샤인, 인기마인이 6번마 감곡 선샤인이 초반에 늦발을 해버리면 따라올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기맛의 마필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가운데, 이번마 크레이지 러브가 인기권 한 4위, 5위 정도로 좀 밀려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크레이지 러브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크레이지 러브, 6번마 감곡 선샤인, 7번마 은혜 레코드, 9번마 정문최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2번마 크레이지 러브, 이혁 기수가 좀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이제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1800m에서 8마필만 출전을 했다. 이건 좀 어떤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좀 막판 탄력으로 추입 승부를 하는 선입권 내지는 추입마들한테도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는 누가 뭐래도 5번마 원더풀 위크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자, 데뷔전에서 아쉬운 4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승을 한 이 나올 천지와 마신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 경주에서는 1분 00초 8이라는 상당히 호기록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때 선입권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썼던 경주죠. 그리고 국산마 5군으로 승군을 해서는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지만 역시 앞선 진행 후에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였죠. 국산마 5군 경주에서 이 원더풀 위크가 1400m를 25초 0이라는 아주 호기록의 주파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순발력을 살렸고요. 앞선에 나오니까 뒷심까지 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1800m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점을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다라는 거 하고요. 다음에 편성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필 이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와 맞물려서 원더풀 위크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더풀 위크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마필은 이 7번마 루나 실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1700m 경주라 정도라면은 저는 솔직히 루나 실버를 좀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루나 실버가 이번 경주에 인기 한 2, 3위 정도 할 것 같아요. 5번마 원더풀 위크가 사전 예상을 보시면 뭐 압도적인 인기 1위하고, 이 7번마 루나 실버와 1번마 매직 조이,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 2, 3위를 좀 다투고 있습니다. 자, 루나 실버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성적을 내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 과연 원더풀 위크가 선행을 할 것이냐, 7번마 루나 실버가 선행을 갈 것이냐죠. 만약에 원더풀 위크가 선입권 전개를 해버리고 루나 실버가 선행을 간다면
루나실버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원더풀 위크가 어쨌든 승분전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선을 가야 되겠다고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면 루나실버보다는 솔직히 순발력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루나실버가 이 원더풀 위크와 어깨를 붙이는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직전에 1700에서 무너지는 모습으로 봐서는 끝걸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경주에. 근데 그전 경주는 또 막판까지 버텨냈거든요. 과연 이 루나실버가 어떤 스타일로 다비드 기수가 전개를 할 것이냐도 좀 관건이긴 하지만 원더풀 위크와 전개 질주 습성이 겹친다는 면 때문에 저는 원더풀 위크를 조금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루나실버의 전개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루나실버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국 1번마 매직조이가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지금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4번마 미스 양호입니다.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이 마필이 계속해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에 스타트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마필이 그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엄청 빨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올 시간,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1800m 경주 거리에서 5번마 원더풀 위크와 7번마 루나실버가 이제 앞선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경주인데 5번마 원더풀 위크가 물론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1800m 경주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승분전의 마필이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미스 양호의 기승한 김태희 기수가 조금은 차분한 말머리를 한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이 말씀을 드렸죠.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입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을 거는 별로 없다. 바로 이 4번마 미스 양호를 두고 한 마필인데 이 마필이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으면 저는 막판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8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인기마인 7번마 루나실버는 좀 뒤로 돌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1번마 매직조이, 4번마 미스 양호, 5번마 원더풀 위크 이 세 마필을 보고 있는데 제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1마레 이 마필은 현장 컨디션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에 좀 이 1마레의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리고 좀 분위기상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다라고 한다면 이 8번마 1마레의 마지막 취입 타이밍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1번마 매직조이, 4번마 미스 양호, 5번마 원더풀 위크, 8번마 1마레까지 이 네 마필을 좀 추천을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것이냐죠.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조로 다 돌려선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 물론 배당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환수를 좀 극대화하고 싶다면 어느 마필 하나를 충마로 놔야 되는데 솔직히 5번마 원더풀 위크를 충마로 놔서는 재미가 별로 없겠죠. 그 5번마 원더풀 위크를 충마로 놓는 순간에는 단방 승부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원더풀 위크가 충마는 아닌 것 같다. 그 복병마 중에 충마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분산 배팅을 해도 환수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좀 감안을 하시고 배팅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군 경주죠. 혼합군 경주인데 아무래도 좀 국산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산마들이 조금은 더 나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 서울 경마장의 모습을 보면
국산마들이 조금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5번마 세네파워풀, 6번마 베스트터치, 7번마 대환구, 8번마 문학스톰. 아마 이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들의 질주 습성이 다 선행이라는 거죠. 이 점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1200m는 예상 외로 추입 승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4번마 록파이터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5월 달에 출전을 하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치렀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보여주지 못했는데 원래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근데 뭐 직전 경주는 어쨌든 휴양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몸 푼다 정도의 경기라고 보이고요. 이번 경주 앞선이 치열하게 이제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4번마 록파이터가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쓴다면 저는 충분히 입상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즉 인기마 중에서 이 6번마 베스트 토치는 조금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을 때는 아주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스타트가 안 되는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강한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3km의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는 좀 유리하긴 하는데 이번 경주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 3착으로 승군한 거거든요. 좀 아쉽게 승군한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이번 경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뭐 이옥기수가 기승한 5번마 세네파워풀이 선행을 갈 가망이 가장 높고요. 그럼 좀 유리한 전개가 될 거고 7번마 대왕군은 전적을 보시면 17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그리고 8번의 3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막판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 다시 말하면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대왕구라는 마필을 강편성이라면 모르겠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고 한다면 솔직히 쉽게 이 대왕구를 뒤로 돌릴 수 없는 마필입니다. 다만 저는 대왕구가 만약에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행 경합을 하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전개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자 8번마 문학스톰은 어떻게 보면 좀 도깨비 마필이죠. 이 마필은 분명히 더 뛸 걸음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들쭉날쭉한 지금 성적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작년 11월 경주에 보시면, 물론 뭐 경주 기록이 좀 빠른 날이기는 했지만, 11초 6에 뛴 말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기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초 대, 12초 대, 16초 대. 그러니까 기복이 상당히 심한 겁니다. 기복이 심한데, 기본적인 걸음은 분명히 내는 마필이고,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게이트가 좀 불리하죠. 아무래도 안게이트 쪽에 뭐 5번마 세넨파워풀이라든가 뭐 3번마 위대한 군주라든가 이런 마필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안토니오 기수가 초반에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4번마 록파이터를 중심으로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 3마필만 놓고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록파이터, 5번마 세네파워풀, 7번마 대환구, 8번마 문학스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8마필 주차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식경주와 분할이 됐죠. 분할이 안 됐으면 상당히 재미있을 경주였는데 역시 분할이 되면서 재미가 조금은 반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마 네모프린세스, 5번마 흥드림, 8번마 라운패션, 이 세 마필이 선행승부를 하는 가운데 2번마 히든삭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이 4번마 신의 아들도 상당히 스타트 능력도 좋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4km의 감량 이점을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해는 보이지만 국산마 3군과 2등급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여기서 선전을 할 수도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고요. 1번마 네모 프린세스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좋고 마지막 버티는 힘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앞선에 나와도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이번에는 게이트에 2점도 안 왔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도 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게이트가 나쁜 거는 아니었고 근데 조금은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지만 이 1번마 네온 프린세스가 만약에 이번 경주에 강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1번마 네모 프린세스를 견제할 마필이 8번마 라운 패션입니다. 이제 6세가 되면서 좀 하향세에 접어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4km의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 어차피 감량 기술을 태우고 마지막 승부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라운 패션도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외곽에서 힐 감고 나온다면 라운 패션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두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느냐의 키는 5번마 흥드림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흥드림이라는 마필은요, 순발력도 나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을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흥드림이 만약에 압박을 가해서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하게 되면 1번마 네모 프린세스나 8번마 라운 패션도 버티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번하고 8번이 상당히 좀 거리차를 두고 선행을 가버리게 되면 흥드림도 좀 어려운 전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컨디션을 보면, 그러니까 조교 모습을 보면 이 5번마 흥드림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 갈 수 있는 두 마필보다는 오히려 흥드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경마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 경주 제일 아쉽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금자유입니다.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앞선에서 1번마 네모 프리세스와 8번마 라오 패션 그리고 5번마 흥드림의 4번마 신의 아들까지 만약에 초반에 좀 막 경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이 3번마 금자유인데 이 마필이 좀 스타트는 잘 안 돼요. 스타트는 잘 안 되는데 막판 탄력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상황이 벌어지면 금자유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텐데 문제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지금 달리는 모습이. 그래서 조금은 마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마필은 현장에서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이 마필이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막판 추입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컨디션이 예전 컨디션은 아닌 것 같다.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냥 빼야 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히든삭스를 좀 유리하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 마필이 스타트가 되게 안 되는 마필이거든요. 스타트는 되게 안 되지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작년 8월달 경주를 보시면 앞선에 좀 붙여서 가는 선입권 전개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3kg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거기에 1200m 단거리 경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 히든삭스라는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어떻게든 앞에 붙여버리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입권의 꽃자리, 전개가 이렇게 됐을 때 1번 네모 프리세스가 나가고 8번 라오 패션이 나가는 사이에 5번 흔들림이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할 때 2번 게이트에서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꾸준하게 그냥 자기 걸음으로 가면요. 막판 직선 주로에선 분명히 추입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8마필뿐이 추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걸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2번마 히든삭스가 물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되긴 할 겁니다만은 저는 이 히든삭스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2번, 3번, 5번의 승부로 봤던 겁니다. 근데 이 3번 금자유가 지금 조교 모습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교 모습이 좋아 보였던 이 5번마 흔들림과 히든삭스의 어떻게 보면 단방 승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당일 주로 컨디션 자체가 앞선 경주에서 선행마들이 꽂히는 경주다 그러면 1번과 8번에게도 눈길을 좀 줘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네모 프린세스, 2번마 히든삭스, 5번마 흥드림, 8번마 라운 패션, 이 네 마피를 추천을 하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봐서 2번, 5번의 단방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3번마 금자유, 이 마필은 꼭 현장 상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구경주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구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가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이 말 저 말 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종 막권 선택은요,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당일 뭐 주로 컨디션이라든가 또는 그 마필의 상태, 물론 그 짧은 시간의 마필을 보고 이게 이 마필이 좋다 나쁘다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그 내용은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어떤 전개가 될 것이고 어떤 스타일로 마필들이 질주를 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압축이 되는 경주는 압축을 돼서 말씀을 드리고, 뭐 이 말 저 말 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될 것 같다는 거를 설명할 때는 또 여러 마필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현장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좀 들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마필에 대한 상식, 전개 습성 이런 거와 또 제가 설명드린 거와 어느 정도 좀 일치가 됐을 때 그 마필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보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저는 딱 3마필만 봅니다. 2번마 대물, 4번마 빅터문, 그리고 8번마 바이스로이, 이 3마필입니다. 이 3마필이 아마 인기 1, 2, 3위를 나눠 가질 텐데 저는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4번 빅터문의 선행, 8번 바이스로이의 따라가는 전개, 2번 대물의 취입 타이밍, 이렇게 3가지로 보는데, 자, 2번마 대물이 직전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였습니다. 근데 졸전을 펼치면서 아주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인데, 이 1월 15일 경주가 뭐 경주 불성리까지 일어나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이 대물이라는 마필이 승군전에서 인기 1위를 차지했지만 결국 빠른 경주 전개를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극복하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물론 발빠른 2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경주기는 하지만 이번마 대물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2등급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선의 마필들을 잡을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4번마 빅터무는 결국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마필도 데뷔 이후에는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좀 2등급에 올라와서는 조금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보면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게이트 이탈 능력은 상당히 좋은데, 이 명마, 다시 말하면 최상위군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탄력, 끈끈한 모습은 조금은 약합니다. 조금은 약한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0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 승부를 한다면, 저는 입상권의 한 자리도 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8번마 바이스로이는 이제 연승을 달리다가 3연승 문턱에서 직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물론 뭐 선행을 갔을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고요.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치고는 지금 게이트가 좀 밀려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솔직히 이번 경주 4번마 빅터문을 제외하고는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클린업 샤인도 발이 빠른 말이긴 하지만 최근 그 기세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8번마 바이스로이가 빅터문과 경합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 4번마 빅터문과 8번마 바이스로이가 초반에 강하게 선행 경합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번마 대물이 문세영 기수가 욕심을 내서 게이트의 2점으로 선행 승부를 했을 때, 이 세 마필이 다 선행 승부를 한다면 마지막에 솔직히 엉뚱한 마필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전개도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세영 기수나 이혁 기수, 송재철 기수 다 뭐 서울 경마장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합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전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수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좀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딱 세 마필만 추천을 합니다. 2번 대물, 4번 빅돔은, 8번 바이스로이, 이 세 마필을 가지고 어쨌든 인기마 세 마필입니다. 어느 마필 하나를 충마로 놓고 가야 환수가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